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첫 국제 외교 무대였죠. G7 정상회의 참석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제 무산이 됐어요. 우리 잘못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 때문에 조기 귀국을 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많은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뭐 간단하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재명 대통령만의 특유의 좀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호주 총리에게는 전화 통화할 때보다 젊어 보인다 뭐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는 본인이 이제 소년공으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좀 첫 국제 외교 무대 평가를 해보시자면 총평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무난하게 출발했고요. 사실은 G7 회의에 가지 말자는 의견도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네.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국내 현안이 워낙 다급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일정을 줄여서 가는 쪽으로 했고 가서 뭐 대화 없이 일단 신고식이죠. 일종의 각 나라 정상들한테 내가 그 대한민국에서 6개월 전에 그 계엄하고 나서 내가 새로 뽑힌 대통령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자리였고요. 뭐 지켜보기도 뭐 모양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뭐 다음 주 나토 회의가 또 있나요? 네. 그걸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 외교부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어떤 좀 뭐 약간 못된 트릭이 있냐면 네. 누가 대통령이 새로 되면 막 돌려요. 해외 전 순방을? 세계로. 예. 네.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교부가 전통적으로 좀 개혁 대상인 적이 많았거든요. 이제 외교관들이 좀 보수적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을 자꾸 만듭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기분 좋죠. 네. 뭐 정상회의, 뭐 국빈 방문 이런 거 하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외교부 개혁은 물 건너가는 거고. 이제 그런 함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안 왔나요? 네,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무난하게 대비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역시 어디 가서도 주눅 들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에 성남시장 있을 때 있고 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이럴 때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외국과의 이런 좀 정상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크게 많지 않으셨고 네. 국회의원이실 때도 당대표 하면서 이게 국내 문제 쪽에 이게 좀 잡혀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좀 낯설고 어쨌든 저쪽이 상대국들이 좀 더 강한 나라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주눅이 드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조금씩 하는데 역시 살아온 삶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공장 가고 거기에서 아이스크림 딱 걸어놓고 막 싸움 시키고 이런 데 네. 있었던 예전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있으니까 기싸움에 지면은 안 되는 게 몸에 좀 체득화돼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여유 있는 메시지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도 상대가 누구든 간에 초장의 여유로움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는 기질들이나 태도와 자세가 좀 잘 보였던 것 같고 네. 뭐 디테일한 내용 왜냐하면 전반적으로는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무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이번 그 순방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좋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룰라 대통령하고 두 분 다 계신 모습이 되게 네.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랬군요. 너무 공통점이 많잖아요. 노동자 출신, 그 다음에 룰라 대통령도 산재로 새끼손가락이 절단됐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 굉장히 관심 보였다. 그렇죠. 이런 네, 그리고 뭐 또 사법적인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 돌파해낸 그런 좀 유사성도 좀 있고 그래서 네. 뭐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잘 협조가 되시고 이후에도 좋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지인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느낌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안보실장이 이제 유성락 이분이 이제 외교관인데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하게 좀 개혁적인 분이에요. 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대체로 좀 보수적입니다.
이 태극기 부대 모이는 데 가도 전직 외교관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굉장히 우리나라 네. 특이한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사실은 외무부 직원, 외교부 직원들은 좀 리버럴 쪽에 가까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 보수, 수구 쪽이 훨씬 많은데 이 위성락 실장은 뭐 동맹파, 자주파할 때 동맹파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미국이 우리 외교에 뭐 한 7, 80%를 차지한다. 이건 현실이다. 네. 이걸 인정하고 출발해야 된다. 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외교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고요. 이 전략적 마인드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대선 전에 의원 시절에 뵌 적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아니 뭐 내가 임명권자가 아닌데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갈수록 이 정상 외교가 워낙 중요한데 정상들이 일단 뭔가 외교 안보 사안이 생겼을 때 1차적인 판단을 할 때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꼭 뭐 본인이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안보실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름도 조금 안보실장보다는 사실은 외교안보실장이 더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안보실장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됐고요. 네. 또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그 편견이 있거든요. 좀 민주당 정권 저거 좌파냐, 빨갱이냐, 친북아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안보실장을 위성락 딱 쓰는 바람에 이분은 이제 주미공사도 했고요. 북미국장도 했습니다. 외교부 안에 이제 미국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 쪽에 여기 주한미 대사관 이쪽에서도 위성락 씨가 좀 중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미 간에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양쪽 다 좀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태고요. 실제로 이분 굉장히 아주 뛰어난 전략가이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세는 좀 많으신 편인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제외교 국제 무대에 이렇게 데뷔하는 근데 이제 위성락 실장이 옆에 쭉 하면서 브리핑 해주고 정확히 하는 걸 보니까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외교안보 팀 인사는 아주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근데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냐. 관세 협상도 있고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딱 닥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게 늦춰진 게 우리한테는 다행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 평가 어떤지 좀 궁금하고 언제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하게 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너무 짧은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준비가 제일 많이 필요한 상대가 트럼프, 물론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네. 너무나 즉흥적이기 때문에 예상해야 될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그리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좀 맞받아치거나 옆으로 비껴나가거나 이런 전략들이 순간적으로 너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준비가 훨씬 많이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쪽의 사안이 아니고 물론 전 세계 연결이 안 돼 있는 건 없지만 미국의 좀 급박한 사안 때문에 그쪽이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건 이번에 하기로 이야기를 되다가 저쪽 사유로 안 됐던 선례가 남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만나기로.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걸 하더라도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의 특성상. 내가 한번 약속을 어겼으니 이번엔 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정상 간의 회의지만 그 밑에서 준비하는 주체들이 얼마나 시스템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좀 지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갔을 때 캐나다 전화보다 훨씬 더 호주 전화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모든 멘트들이 사실은 준비된 상황에서 골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쪽에서 준비를 할 때 지난번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좀 늦어졌다라는 걸 가장 자연스러운 대화의 톤으로 넣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생각이 있다면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좋은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런 측면에서 안 만나고 제일 큰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만나고 성과를 얻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아무것도 뭐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만나고 짜릿한 성과를 가지고 오면 더 좋지만 이번 순방의 목표가 전면전이 아니고 사실은 이 표현이 그렇지만 간 보는 거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저를 알리고 뭔가 협상을 하는 자리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로 보자면은 이것도 참 운이 좋으시구나. 뭐 그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가 이제 문제일 거예요.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두 가지 이유로, 괜찮을 거다.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네. 왜냐하면, 첫째, 우리가 트럼프 그러면 뭐 약간 미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트럼프하고 회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상회담. 그때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북한하고 트럼프가 내가 가진 핵 단추가 더 크다. 그래서 네. 마치 무슨 해봐 그래. 우리 핵 전쟁 하면 우리가 더 세.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청와대죠. 그때 와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때 배석했던 실무자가 전해지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우리 참모들을 이제 좀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네. 내가 그 김정은하고 이 기싸움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으려면 내가 약간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너무 진짜 미친 사람은 아니다. 진짜 맥락을 나름 설명을 해줬군요. 맥락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것도 손을 딱 붙잡고. 그래서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당시 참모들이 굉장히 크게 고마워했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광인 전략이라고 해요. 근데 미친 척 해야 상대방이 그냥 무서워서 피하고 그래야 이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쓰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 아니다.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 따라서 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을 해도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딜이라고 그래요. 딜. 네, 우리말로 하면 거래.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장모님 계시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한 거래 하는 사람입니다. 예. 전 그 두 분 케미가 굉장히 맞습니다. 잘 맞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비관론은 있지만 저는 반대로 괜찮을 것이다. 두고 봐라. 전 지금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기보다는 좀 약간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스타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정상도 있었고. 근데 트럼프 이야기 나오셨고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거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때 국민소통 수석실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외국 정상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 안보 쪽하고 또 그걸 브리핑을 하고 알려야 되니까 수석이 들어가거나 대변인이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옆에서 그 내용들을 같이 듣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걸 브리핑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거니까. 우연히 사실 그 업무 하나를 보게 됐는데, 통화 내용 전체를 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강의 내용들이 다 이게 오픈이 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잘 결정해서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달라는 이야기를 3번인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우리는 명구스러워서 못할 이야기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게 광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세일즈, 그다음에 자국 이익을 위한 세일즈에서는 대단히 직접적이고 도전적이고 적나라하게 하는 그런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한수하시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두 명이 만나면 어떤 케미 폭발을 이뤄낼지 좀 궁금해지는 현실적으로 미국은 초강대국이고요. 갑을 관계에서 우리가 확실한 의리예요. 우리 자존심 좀 상하긴 하지만 그거 인정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 모를 사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전화 통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약 비굴할 정도로 막 아부성 발언을 하는데 그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뭐 상황은 사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외교부 전문가들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준비 해소하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전술 전략가이기 때문에 뭐 기대하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번에 나토에 가서 또 만나게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났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진행이 됐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 어쨌든 회담 직후에 대통령실이 발표를 한 게 한미일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 과거사라든지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은 하지 않은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 딱 인사말을 하실 때 가깝고도 먼 나라, 한일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야, 한번 먹이는구나.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 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오늘 마켓하니에서 준비한 상품은 신비복숭아입니다. 6월 한 달간만 먹을 수 있는, 지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신비복숭아인데요. 겉은 천도복숭아처럼 단단하지만 속살은 백도 황도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마켓하니의 신비 신선 복숭아는 믿고 드셔도 좋을 만큼 좋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올해 수확한 양파와 감자도 파격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남 수미감자와 무한 양파인데요. 가격 폭락으로 어려운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신비복숭아를 클릭하시면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신비복숭아를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를 해주셔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한일 관계가 되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경색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우려는 오히려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가치의 문제가 이렇게 좀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시 걱정할 필요 없겠다. 원칙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우리만 불편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불편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두 관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냥 딱 규정을 해주고 앞으로 가는 방향은 가깝지만 먼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포석을 잘랐다는 생각이 들고 네. 상대적으로 그 일본 총리는 수교 60년 이런 아주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인사말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또한 어떻게 그 균형점을 잡아가는지가 앞으로 계속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저는 그 입장에 대화 속에 가시를 하나 넣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통쾌했습니다. 먼 나라.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가 한일 관계 얘기할 때 가끔 놓치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뭐 어떻게 좀 잘 대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뭐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싸늘하게 외면하는 장면 사진 가지고 이제 한일 관계가 나빠진 적이 있고 또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저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국가 간의 관계는 쌍방의 관계인 겁니다. 우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얘기를 많이 하죠.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은 위대하다. 물론 위대하죠. 근데 그건 절반의 진실이고 오부치라는 아주 특이한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가 가능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한일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아베 때문이에요. 그 기간 내내 아베가 하면서 일본 정치 전체가 우경화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아베 칭찬을 하는 건 없죠. 아니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일때 아베하고 했다. 그러면 역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한일 관계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이시바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속이 잘 안 읽혀요. 실제로 별로 언론에도 알려진 게 없고 총리 된 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속이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그 후훅 표정이 좀
조금 불편해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 앞으로 한일 관계는 일본의 이제 그 이시바 총리 혼자 하는 건 아니겠죠.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절반 정도 책임이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일본에서 잘 할 몫이 있다. 네. 그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외교는 상대가 있는 이제 싸움이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뭐 미국과의 관계든 일본과의 관계든 좀 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